상하이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아시아 현대사를 가르치는 린 교수가 있었습니다. 30 중반의 그녀는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평범한 중국인들과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아닌가요? 우리 중국 문화를 많이 배워간 나라죠. 이것이 린이 가진 한국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학문적으로 아시아사를 연구하면서도 한국사는 그저 중국사의 한 부분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국 대학과의 학술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그냥 가까운 나라 정도 보고 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이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린은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며 단순히 학술적 의무를 수행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아온 교육과 정보들이 얼마나 편향되고 왜곡되어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될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입니다. 제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 시간에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단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인정해줘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야.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대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들은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화 문명의 영향권이었다며 한국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한복, 김치, 한지 같은 것들도 원래는 다 중국 것인데 한국이 가져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며 분노했고 한국은 언제나 중국보다 열등했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한국을 하찮게 여겼어요. 작은 나라가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든요.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글을 보면 정말 심각했어요. 한국은 중국 덕분에 존재한다. 한국인들은 열등감 때문에 역사를 조작한다. K-POP도 중국 음악을 베낀 것이라는 식의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왔어요. 웨이보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밈과 영상들이 바이럴되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그것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글들을 보며 맞아, 한국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들이었거든요.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하찮은 나라라면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마치 열등감의 표출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의구심이 커지면서 저는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중국의 어떤 공항보다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데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도 너무 발달되어 있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듣던 작은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최첨단 전광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의 패션 센스도 세련되었습니다. 호텔에서 TV를 켜보니 K-POP 아이돌들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더라고요. 드라마, 영화, 음악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인들과 대화해보니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어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이 나라가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현실을 몰랐을까요? 한국의 박물관들을 둘러보며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유물들은 중국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금관과 토기, 불상들의 양식이 중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열람할 기회도 있었는데 중국에서 배운 속국의 기록과는 전혀 달랐어요. 조선은 명과 청의 조공을 바쳤지만 내정에서는 완전히 독립적이었고 심지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어떻게 일본 수군을 물리쳤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자료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자주성을 지키려 했는지 말이에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된 과정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속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저는 중국에서 배운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중국의 부속품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고 전 세계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당당하게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을 가진 건 우리 중국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싫어서 온갖 왜곡된 정보로 자위하고 있었던 거죠. BTS가 빌보드 1위를 했을 때 중국 네티즌들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질투였던 거예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 때도 우리 것을 베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근면성에 감탄했어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과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물론 일부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구화에 물들었다. 한국에 매수당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진, 영상들을 보여주며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자존심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중국이 정말로 강대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위대함을 찾을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력이 진정한 힘이라는 건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직접 보라.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학자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